완벽한 삶 뒤에 숨겨진 악마. 브래드포드 비숍은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던 고위 공무원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1976년 3월 1일 그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져들었다. 그날 아침 그는 승진해서 제외된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직장을 나와 은행으로 향했다. 거기서 수백 달러를 인출한 후 몽고메리 몰에서 망치와 연료통을 구입했다. 이후 주유소에서 차에 연료를 가득 채운 그는 철물점으로 가서 삽과 갈퀴를 샀다. 누가 봐도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가족을 몰살하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아내 아네트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어머니 로벨리아는 애완견과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섰다.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다. 하지만 이 평온한 순간은 곧 잔혹한 학살로 변했다. 그는 망치를 들고 있던 힘껏 아내의 머리를 내려쳤다. 그녀가 바닥에 쓰러지자 연달아 여러 번 가격하며 확실히 숨을 끊었다. 바로 그 순간 개를 산책하고 돌아온 그의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내려쳤고 그녀 역시 즉사했다. 다음 목표는 세 아들이었다. 그는 방으로 올라가 잠들어 있던 아이들을 차례대로 공격했다. 5세, 10세, 14세.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차례로 쓰러졌다. 그는 피로 얼룩진 집을 뒤로하고 가족들의 시신을 담요와 수건으로 감싼 후 자신의 스테이션 외권에 실었다. 그런 다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440km를 운전했다. 목적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외딴 숲이었다. 도착한 그는 땅을 파고 시신을 던져 넣었다. 그리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렀다. 가족들의 시신이 불타오르는 모습을 지켜본 그는 태연하게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범죄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튿날 숲에서 연기를 본 산림관리인이 불이 난 현장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린 시신들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시신들이 브래드포드 비숍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일주일 후 그의 이웃들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비숍 가족을 걱정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집으로 출동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간 형사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바닥과 벽에는 피가 흥건했고 곳곳에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정작 브래드포드 비숍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그의 차가 테네시주의 한 캠핑장에서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차량 내부에는 피 묻은 담요와 비숍이 애용하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은 블러드하운드까지 동원해 그를 추적했지만 결국 단서 하나 잡지 못한 채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비숍은 여러 나라에서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1978년 스웨덴의 항공원에서 그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1979년 이탈리아 소렌토에서는 그를 알고 있던 국무부 동료가 공공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비숍은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자리를 떴다. 1994년에는 스위스 바젤의 기차역에서 또 한 번 그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하지만 경찰이 수색에 나설 때마다 그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비숍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5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외교관으로 일하며 다양한 국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조종사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어 해외로 도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2014년 FBI는 결국 그를 10대 수배자 명단에 올리며 수색을 강화했다. 하지만 2018년 그는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살아있다면 80대 중반의 나이. 하지만 그의 흔적은 여전히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가 왜 가족을 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승진이 좌절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추측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몰살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의 지인들은 비숍이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항상 완벽한 삶을 추구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남길 원했지만 그녀는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있었고
어머니와의 갈등도 깊어져 갔다. 외부적으로는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극에 달했던 것이다. 경찰은 그의 행방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2011년 FBI는 지문을 대조해 보았지만 그가 프랑스나 홍콩에서 사망했다는 보도는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2014년에는 엘라베마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비숍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DNA 검사 결과 역시 일치하지 않았다. FBI는 그가 미국 내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의 외모를 나이에 맞게 변형한 몽타주를 제작했고 여전히 전 세계에 그의 수배 전단이 배포되어 있다. 현재까지도 브래드포드 비숍은 잡히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가 도피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혹은 이미 정체를 감춘 채 사회에 섞여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는 가족을 몰살한 살인자이며 여전히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FBI는 여전히 그를 쫓고 있다.